내 신발이라도 핫했다면서요? 자, 어서 해봐요. 어머님, 120억이면 당신들 목숨값은 충분하고 남지.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사람들은 흔히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세월이 겹겹이 쌓인 가족의 정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낭만적인 믿음은 돈이라는 잔인한 권력이 개입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순진한 착각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착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 가족이라는 거룩한 이름 아래 철저하게 영혼을 짓밟히며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식모로 살아온 여자 이영심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야 이년아 혹은 저기야 혹은 거지 같은 년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눈부시게 화려한 대리석 가닥을 매일같이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아냈던 그녀의 손은 지독한 세제 도구로 짓물러 원래의 부드러운 살결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면 그녀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온몸을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며 우아하고 교양 있는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지만 집구석에 들어오는 순간 며느리를 향해 인간 이하의 폭언을 쏟아내는 두 얼굴의 표독스러운 악귀입니다. 그리고 영심의 남편 당진호는 어머니의 든든한 치마폭에 비겁하게 숨어 아내를 방패막이 삼으며 도박과 허황된 사업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기생충입니다. 영심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내려 했던 이 가족이 사실은 자신의 뼈와 살을 발라먹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 이영심.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이 거실 대리석 바닥 닦을 때 물기 하나 남기지 말고 파리도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거리게 닦아놓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 썩은 눈가래는 저기 창틀 밑에 허옇게 얼룩진 자국이 안 보여. 내가 진짜 너 같은 쓰레기를 며느리라고 집안에 들여서 이 지독한 고생을 하는 걸 생각하며 밤에 잠을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빈티 나는 집안 딸년이 꼬리를 쳐서 우리 귀한 아들 발목을 잡고 늘어져. 내 가난에 빠진 친정 부모가 너한테 가르친 게 대체 뭐니?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흙수저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군뱅이처럼 집안을 기어 다니면서 비싼 쌀이나 축내고 앉아있어. 내가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해서 이 비싼 아파트에 걷어준 줄 알아. 넌 며느리가 아니야.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어디서 썩은 가난의 냄새를 묻히고 내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 감히 숨을 쉬어. 당장 가서 극세사 걸레로 처음부터 다시 닦아. 내 눈에 먼지 하나라도 다시 띄면 오늘 넌 저녁 밥그릇에 입 댈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가씨네 식구들까지 전부 집에 오셔서 자정 넘어서까지 15인분 저녁상 차리고 새벽 3시까지 쉴 틈 없이 설거지하느라 제가 정신이 조금 없었나 봅니다. 게다가 요즘 손에 세제독이 너무 심하게 올라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날 정도라 걸레를 꽉 짤 힘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물기가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변명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걸레 다시 빨아와서 깨끗하게 다시 닦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혈압 오르시니까 진정하세요. 어디서 아내 같은 시어미가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잠을 새벽 3시에 자든 내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서 잘라나가든 내가 알게 뭐야. 넌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친정집에서 평생 빚더미에 앉아 거지처럼 살 뻔한 걸 우리 잘난 아들이 구제해서 데려와줬으면 몸의 뼈가 다 부서져라 이래서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피곤하다는 소리를 그 천박한 입에 올려. 내깎게 피곤할 자격이나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 그 질린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주방으로 가서 우리 아들 아침에 입고 나갈 최고급 실크 셔츠나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시 다려놔. 아, 엄마 아침부터 진짜 왜 이렇게 시장 바닥처럼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나 오늘 벤처 투자자들 만나서 진짜 수백억짜리 중요한 PT 해야 한단 말이야. 신경이 곤두서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야, 이영심. 넌 진짜 엄마 비위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사람 짜증 나게 만드냐? 내가 집에서 돈을 벌어오기를 해. 밖에서 잘 나가기를 해. 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청소 하나를 똑바로 못해서 매일 이 사다를 내. 진짜 촌스럽고 정 떨어지게 구는 데는 전 세계 1등이라니까. 빨리 옷이나 가져와.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잘할게요. 당신 오늘 밖에서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해서 어젯밤에 넥타이랑 명품 정장 다 손질해서 드레스룸에 걸어뒀어요. 셔츠도 구김 하나 없이. 다려놨으니까 바로 입으시면 돼요. 아침 거르고 나가면 속 쓰리니까 식탁에 전복죽 데워놨어요. 제발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요. 내 얼굴 보니까 입맛 뚝 떨어져서 안 먹어. 치워.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진짜 큰 계약건 하나? 완벽하게 성사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한도가 완전히 꽉 막혔다네. 엄마가 이 집 담보로 한 10억만 더 빼주면 안 돼. 내가 이번에 추진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 이것만 빵 터지면 이카탕남 아파트 10채 20채는 현찰로 사줄 수 있어. 나 엄마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잖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딱 한 번만 더 밀어줘. 제발. 10억. 너 미쳤어. 너 저번 달에도 막는다고 5억이나 가져갔잖아. 진호야, 이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가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생명줄인데 이것까지 대출로 꽉꽉 담보 잡히면 엄마는 돈 없어서 친구들 모임에도 창피해서 못 나가. 이건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알아봐. 아, 엄마 진짜 아들 못 믿어. 당장 오늘 오후까지 자금 안 돌면 나 부도 나고 수표 부도 처리돼서 당장 사기죄로 감옥 갈 수 있단 말이야. 엄마 나 차가운 감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콩밥 먹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감옥 가면 엄마도 끝이야. 빨리 인감도장 내놔. 감옥? 알았어. 어미가 어떻게든 아는 사채업자한테라도 알아볼 테니까 너는 감옥 가겠다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소리 절대 하지 마. 야, 이영심. 너 거기서 멍청하게 서서 우리 모자 대화나 엿듣고 뭐해? 당장 냉장고에서 제일 비싼 과일 꺼내서 예쁘게 안 깎아와. 군뱅이 같은 년. 영심의 지옥 같은 식모 삶을 묵묵히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는 요양원 병상에 누워 계신 불쌍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영심은 남편 몰래 한밤중에 식당 주방에서 헐값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간신히 댔지만 아버지는 결국 딸의 그 거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유언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곤 강원도 영월 첩첩산 중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돌산 1000평이 전부였습니다. 박 여사는 사돈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채 전화로 가난하고 쓰레기 같은 집안은 되질 때도 유산이랍시고 쓰레기만 남긴다며 영심의 찢어지는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잔인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도 강진호도 그리고 영심 본인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불쌍한 딸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영심은 낡은 휴대폰으로 법무법인 태산이라는 곳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영심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태산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선친께서 남기신 강원도 영월 부지건으로 긴히 연락드렸습니다. 놀라지 말고 차분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영심 씨가 상속받으신 영월에 해당 돌산 부지가 이번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즉 히토류 및 고순도 리튬 가공 특별 구역의 최중심 핵심 부지로 전면 수용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책정된 1차 토지 보상금 및 지상권 영업 보상액을 합산하여 모든 세금을 공제하고 이영심 씨가 개인 계좌로 순수하게 수령하시게 될 현금 금액은 정확히 120억 원입니다. 이영심 씨는 현재 이 120억 원의 유일한 단독 상속자이십니다. 농담이나 보이스피싱 사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일 오전 일찍 당장 저희 로펌으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120억 원이요. 변호사님, 지금 제 땅이 12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제발 저 놀리지 마세요. 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콩나물 살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시어머니 지갑 눈치 보며 쩔쩔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120억이라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농사짓다 버려진 그 척박하고 돌만 굴러다니는 돌산이 120억 원이라고요. 아버지, 우리 불쌍한 아버지, 저를 살리시려고 그런 선물을 주신 건가요? 변호사님, 내일 당장 제일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모르게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영심은 좁고 캄캄한 다용도실 구석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식모 취급을 받으며 서러움에 사무쳤던 지옥 같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심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120억. 이 거대한 돈은 이제 그녀를 지옥에서 꺼내들 동아줄이자 자신을 짓밟은 자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영심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다용도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더 이상 그럽지 않았습니다. 영심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늘하고 도끼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심은 보상금 120억 원을 자신의 비밀 계좌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박 여사와 강진호가 만약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슨 치졸한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빼앗아 갈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영심은 김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전면에 내세워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극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뜨거울 때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차갑게 이성으로 시켰을 때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법이니까요. 반면 강진호의 허황된 바이오 사업은 결국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과 유흥비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고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끝났어. 이번에 막아야 할 어음이 50억이야. 사채업자들이 내일 모레까지 돈 안 갚으면 내 장기를 적출해서 8월인데 당장 중국으로 밀항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우리 집 당장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고 그 돈으로 나 해외로 도망 좀 가게. 현찰로 다 바꿔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진호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너 빚 막아준다고. 이미 이 아파트에 제2금융권 담보대출 30억이 꽉꽉 차 있어. 사채업자들한테 근저당까지 다 잡혀서 내 마음대로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자가 연체돼서 당장 내일 법원에서 강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게 생겼어. 내가 강남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모님인데 하루아침에 길바닥 노숙자가 생기게 생겼다고. 이걸 어쩌면 좋아.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 아,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 내가 감옥 가서 죽든 말든 엄마가 다 책임져. 그러게 진작에 10억 융자 더 빼달라고 할 때 빼줬으면 내가 사채는 안 썼을 거 아니야. 다 엄마 때문이야. 야, 이영심. 너 거기 서서 구경만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장기 매매 각서라도 써서 돈 좀 빌려와.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야. 여보, 내가 당신 빚을 왜 갚아요? 나 10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통장에 단돈 100만 원도 모아본 적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머니가 생활비 100원 단위까지 영수증 검사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신 도박 빚을 갚아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감옥에 가든 장기를 팔든 알아서 책임지세요. 저는 이 일에 1원 한 푼 보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야, 이 독사 같은 년아. 내가 어떻게 감히 남편한테 그런 섭섭한 소리를 입에 담아. 내가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비 안 맞고 살았으면 이럴 때 내 장기라도 팔아서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친정집에 연락해서 돈 빌려와. 당장 내 신용으로 카드론이라도 다 끌어다 현금 서비스 받아와. 안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머니 제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 아시면서 그런 막말을 하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따뜻한 밥 먹은 게 아니라 남은 찬밥 찌끄러기 먹었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제 노동력을 착취당한 겁니다. 저는 내일부로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이혼 서류는 진호 씨 책상 위에 올려두었으니 도장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시궁창 같은 집구석에서 당신들 쓰레기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이혼. 어디서 근본 없는 식모년이. 집안 조금 어려워지니까 혼자 쥐새끼처럼 도망을 쳐. 너 한 발자국이라도 이 집 밖으로 나가면 내가 사람 풀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릴 줄 알아. 배은망덕한 년. 영심은 짐조차 챙기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강남 아파트를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김 변호사의 로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진호와 박 여사가 두려움에 떨며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때 영심은 120억이라는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그들의 목줄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영심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강진호 씨와 박정자 여사의 모든 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박 여사가 거주 중인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에 걸려있는 제2금융권 근저당 및 사채업자들의 악성 채권을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매입 완료했습니다.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니 사채업자들이 아주 흔쾌히 채권을 넘기더군요. 이로써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은 완벽하게 이영심 대표님께 귀속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인간들이 내가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그 집 채권을 다 샀다는 사실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겠죠. 내일 오전에 강제 경매 취하 통보와 동시에 채권자 자격으로 즉각적인 명도, 즉 집을 당장 비우고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그 집으로 보내세요. 단 하루의 유예기간도 주지 말고 내일 당장 집 밖으로 내쫓을 수 있도록 철거 용역 업체도 가장 험악한 사람들로 수십 명 고용해서 대기시켜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미 합법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모두 확보했으니 내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용역 인원들을 투입하여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10년간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완벽하고 짜릿한 사이다 복수가 될 것입니다. 내일 그 집 현관문을 여는 사람은 내릴 겁니다. 그 오만방자하고 콧대 높던 강남 사모님과 뻔뻔한 그 마마보이 아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나면서 어떤 비참한 표정을 지을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거든요. 아, 그리고 진우 씨의 도박 빚과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 모두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의 익명으로 제보해 두셨죠? 네, 모두 접수 완료했습니다. 명도 집행이 끝나는 즉시 경찰에서 강진호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러 올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 여사와 강진호는 짐도 빼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채권이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대형법인으로 넘어갔고 당장 오늘 아침 집을 비워달라는 무시무시한 명도 소송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허영심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박 여사의 늙은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비굴함만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전 소유주 박정자 씨, 그리고 강진호 씨 되십니까? 저희는 채권 양도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합법적인 명도 집행을 하러 온 법무법인 태산입니다. 현재 시각부로 귀하들의 거주 권리는 전면 상실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버려두고 몸만 현관 밖으로 퇴거하십시오. 거부할 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겠습니다. 아이고, 변호사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며칠만, 아니, 딱 한 달만 유예 기간을 주세요. 제가 강남에서 발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자 쳐서 원금까지 모조리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모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이러다 혈압 터져서 죽습니다. 새 집주인 회장님 좀 당장 제 눈앞에 모셔와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발바닥이라도 핫으면서 빌겠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 진짜 심장병 있으셔서 오늘 쫓겨나면 길에서 돌아가십니다. 새 채권자분이 도대체 어떤 훌륭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그분 회사에서 노예처럼 무보수로 일하면서 빚을 다 갚겠습니다. 제발 사람 목숨 하나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요. 글쎄요. 자비라는 건 사람에게 베푸는 거지. 10년 동안 남의 피눈물을 짜낸 짐승들에게 베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두 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뵙기를 원하시는 이 집의 새로운 진짜 주인분을 모시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길을 비키자 복도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정장과 눈이 부신 다이아몬드 주얼리로 화려하게 세팅한 여자가 천천히 열린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는 그녀. 다름 아닌 이 집에서 10년 동안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던 식모 며느리 이영심이었습니다. 너, 이영심. 내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여기에, 아니 변호사님, 왜 저희 며느리가 저런 꼴로 여기에 나타난 겁니까? 영심아, 너 설마 로펌 청소부로 취직해서 여기 따라온 거니?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이 집 진짜 주인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쓰레기 짐들을 안 빼셨네요. 식모가 10년 동안 쓸고 닦으면서 살던 집이라 너무 누추해서 발이 안 떨어지시나 봐요. 여보, 그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이 집 주인이라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채권을 전부 매입했다는 거야? 너 설마 사기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사기는 내 놈이 치고 다니는 게 사기고 어머님이 거지 발사기 같다고 매일 저주하고 욕하시던 우리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강원도 돌산 그 쓰레기 땅이 국가산업단지로 수용되면서 120억짜리 황금 땅으로 변했더라고요. 내 통장에 현찰로 120억이 꽂혔는데 그깟 사채업자 푼 돈 빚 갚아주고 이 아파트 채권 사들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친모가 10년 동안 월급이 1원 한 푼 안 받고 노예처럼 일했으면 기집값 정도는 퇴직금이자 위자료로 넉넉하게 받아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문제 없겠죠. 120억. 영심아 아가, 내가 120억을 받았다고. 아이고, 우리 장돈어른 진짜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내가 미쳤었나 보다. 늙은 어미가 잠시 노망이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 진짜 가치를 몰라봤어. 영심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평생 식모처럼 살 테니까 제발 나 이 아파트에서 쫓아내지만 마. 나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숙자 되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당장 혀 깨물고 목 매달고 죽어. 어머님이 늘 제게 말씀하셨죠. 하늘 같은 시어미가 말하는데 어디서 말대꾸냐고.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혀를 깨물고 죽으시든 한강물에 뛰어내려 죽으시든 이제 제 알바 아닙니다. 아, 유서에 제 이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집 명의는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제 것이니까요. 자, 자기야.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10년 부부의 정이 있잖아. 이혼 서류는 내가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나 진짜 이제 도박 끊고 새 사람 돼서 자기한테 헌신하면서 엎드려 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밑 갚아줄 돈 120억이나 있잖아. 나 감옥 가면 당신 남편 전과자 되는 건데 그것도 창피하잖아. 제발. 어디서 감히 더러운 주둥이로 부부의 정을 입에 올려 사업한답시고 4명이 도용해서 몰래 사채 끌어다 쓰려던 거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넌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파먹는 기생충구 버러지였어. 경찰서에 내 놈 이중장부랑 도박장 출입기록 내가 다 넘겼으니까 부부의 정은 감옥 독방에서 벽 보고 혼자 느껴봐. 김 변호사님, 저 쓰레기들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저기 굴러다니는 짝퉁 명품 가방이고 낡은 옷이고 전부 제 가압류 처분 대상이니까 몸뚱어리만 당장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치세요.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세요. 구역질 나니까. 철거 용역 직원들이 울고불고 발악하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박 여사와 강진호를 강제로 끌어내어 현관 밖 찬 바닥으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는 두 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살레랄라는 비참한 애원이 메아리 쳤지만 영심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진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즉각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어 차가운 경찰차에 수갑을 차고 실려갔습니다. 평생 며느리의 흙 묻은 손을 경멸하며 명품만을 고집하던 박 여사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 서울형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며 매일 밤 길바닥 종이박스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악행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10년 만에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은 영심은 그 화려한 주상옥 앞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거친 손을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자비하게 짓밟은 그 거친 손이 언젠가 거대한 자본의 힘을 쥐고 당신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조이는 날이 반드시 올 수도 있으니까요. 돈과 탐욕으로 모래성처럼 쌓아올린 가짜 권위와 허영은 결국 태풍 앞에 먼지처럼 비참하게 허물어지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며 정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인내의 시간은 결국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복수의 해일이 되어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10년 동안 비참한 식모라 불리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며느리 이영심의 120억 건물주 복수극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살아 숨쉬는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통쾌한 경고장이자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0년의 핏빛 식모살이와 120억의 찬란한 사이다 참교육 드라마의 모든 막을 완벽하게 내립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묵묵히 땀 흘린 자의 몫입니다.